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9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가 또 시작이 됩니다. 네. 오늘도 트렌드 코리아 2026, 2026. 얼마 안 남았어요. 또 기대돼요. 2050 세계 미래 보고서가 또 기대가 됩니다. 지금은 현실의 트렌드를 알고 있는, 이제 알아가는 거고, 미래가 어떻게 또 변하는지를 또 미리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또 기대가 되는 또 책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282페이지예요. 282페이지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픽셀 라이프예요. 픽셀 라이프. 쪼개서 인생을 쪼개고 조립해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인생을 픽셀 작게 쪼개서 조립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오늘 이제 나갈 진도또 나가겠습니다. 여기서도 살아보고 거기서도 살아보고 이 같은 흐름은 거주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전세나 월세처럼 비교적 장기간 계약이 필요한 주거 방식에서 벗어나 한 달 혹은 주 단위로 거주하는 초단기 임대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것이다. 그죠? 단기 임대가 있어요. 단기 임대. 6개월만 사는 거, 3개월만 사는 거.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한 달 살기. 집을 통째로 비워주고 한 달 동안 살고 오는 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트렌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음,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저기 속초 바다 있는데 저쪽에 한 달 살기 단기 임대로 가서 신랑이랑 둘이 그렇게 한번 있다가 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뭐 제주도도 좋고 한번 어, 실행을 해야 되겠는데 일단 프리즈마요로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 가동이 착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좀 한 달 어디 여기저기 가서 살다 오는 것도 일단 한국부터 시작을 해서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뒤에 있는 그 인생의 60대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이제 한 달 살기를 한번 해보는 걸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볼게요. 이는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않고 여러 지역에서의 삶을 경험하며 거주의 포트폴리오를 확정하려는 소비자의 니즈가 반영된 결과다. 코난 테크놀로지에 따르면 2024년 전세 월세 언급량은 전년 대비 44.1% 급감한 반면 단기 임대 언급량은 2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단위의 단기 임대 시장 규모도 2021년 6억 원에서 2023년 260억 원으로 급증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단기 임대가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죠. 이러한 추세에 맞춰 일주일 단위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주세나 보증금 없이 최소 1개월부터 계약이 가능한 픽셀 하우스 같은 초단기 임대 서비스가 확산 중이다. 특히 원격 근무 확산과 관광 및 체류 수요의 증가가 맞물리면서 서울과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이러한 흐름이 더욱 두드러진다. 다양한 지역을 오가며 짧게 머무는 거주가 활성화되며 주거 역시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한 변주를 경험하는 무대로 진화하고 있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집을 임대를 주는 거야. 한 달 동안. 안방문 잠그고 저쪽 문 잠그고 저쪽 끝에 방이 비어 있거든요. 거길 꾸며서 거실과 주방을 내주고 한 달 임대를 해서 또 그거 가지고 옛날에는 참 미련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이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를 이렇게 장기 임대 한 달 주고 또 이렇게 가고 날짜를 맞춰서 그런 분 계시잖아요. 저기 제주도에 그 계시는
그분 있어요.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잠시 열흘 동안 갔다 오셨나요? 그때? 예. 우리 황금동 정지은님께서 그분은 항상 당신 집을 해외로 그렇게 많이 다니세요. 해외를 다닐 때마다 단기 임대를 내요. 우리 집 그 에어비앤비에 내놓은 게 아니라 인스타나 이런 거에 자기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 본인이 쓸 수 있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인스타나 어디에 올려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뭐 당근에 이렇게 공지를 해서 올려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해서 그 시간에 또 다른 그 비용도 벌고 그다음에 그걸 또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둘만 남으니까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또 올게요. 이직, 전직, 퇴직 모두 정해진 때가 없다. 이제는 정해진 때가 없는 거예요. 다층 경험은 소비나 취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생이 걸린 문제, 커리어 관리도 하나에 몰두하기보다는 되도록 다양한 경험을 쌓고자 한다. 더 나은 조건과 학습 기회를 찾아 직장을 옮기는 환경 비교형 이직이 보편화되면서 이직, 휴직, 전직이 뒤섞인 커리어 여정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커리어 목표는 한 직장에 오래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필요에 맞춰 다양한 경험의 픽셀을 쌓아 해상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화두인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 현상은 이를 잘 보여준다. 2023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신입직의 조기 퇴사율은 약 29%이며 그중 65.2%가 입사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났다. 즉 신입사원의 절반 이상이 반년 이내에 이직을 택하는 셈이다. 가장 큰 이유로는 직무 적합성 불일치가 꼽힌다. 구인구직 플랫폼 잉크루트 조사에서도 58.9%의 인사 담당자가 이를 주요 퇴사 사유로 지목했다. 기대했던 업무의 현실이 어긋나면 신입사원은 조직에 적응하기보다 더 나은 환경과 경험을 찾아 경로를 전환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다. 입사 후 3개월 만에 사표를 내는 초단기 이직, 이른바 타이파 이직이 급증하고 있다. 타이파 이직. 타이파는 시간과 시간 대비 성능을 뜻하는 신성비가 아니라 시성비요. 네. 저 혼자 그냥 막 읽어버려요. 읽어놓고도 또 저 혼자 읽어버려요. 시성비요. 시간 대비 성능을 보는 시성비, 타이파가 시성비를 뜻하는 일본식 신조어인데 최근 이 풍조가 취업 시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의 젊은 세대는 현재 근무 환경을 빠르게 평가해 자신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버티기보다 곧바로 퇴사를 선택한다.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퇴직 대행 서비스가 일본에서 인기를 끄는 것도 이런 현상이 배경이다. 한 서비스 업체 분석에 따르면 입사 후 3개월 내 퇴사율이 전체의 40%를 넘는다고 한다. 커리어 여정이 다채로워지면서 은퇴의 모습도 변하고 있다. 이제 은퇴는 커리어의 종착점에서 맞이하는 완전한 끝이 아니라 긴 여정 중간에 의도적으로 두는 전략적 공백이 되었다. 이직과 이직 사이 일정 주기마다 일을 내려놓고 재정비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쌓는 마이크로 은퇴가 바로 그 예다. 채용 플랫폼 캐치의 조사는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보여준다. Z세대 구직자,
2,191명 중 65%가 전통적인 은퇴보다 마이크로 은퇴를 선호했으며 10명 중 6명은 실제로 시도해 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목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국내의 여행, 취미생활, 자기계발 같은 새로운 경험의 축적에 있었다. 한편 전직을 통해 직업의 판을 새롭게 짜는 이들도 늘고 있다. 평생 직장이 사라진 자리를 평생 노동이 채우면서 단일 직무에 머무르기보다 다양한 역할과 직업을 경험하길 원하는 흐름이 뚜렷해진 것이다. 경제 미디어 어피티에 따르면 MZ세대 617명 중 재직 중이라고 밝힌 517명 가운데 56.7%가 직무 전환을 희망했으며 39.9%는 전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에 대한 젊은 세대의 열망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최근 2030 세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열풍인 늦깎이 유학이 대표적이다. 유학을 통해 커리어 방향을 재설계할 지식을 쌓고 해외 취업이나 전혀 다른 분야로의 전직을 준비하는 것이다. 실제로 유튜브와 각종 SNS에서는 30대 유학, 퇴사 후 유학 등의 유학 브이로그 콘텐츠가 수십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직장인들의 특수대학원 진학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커리어를 입체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퇴근 후나 휴직 기간을 활용해 배움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4년 서울 소재 주요 9개 사립대학교의 특수대학원 연평균 등록금이 1,070만 원에 달한 만큼 높은 비용임에도 입학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화이트 칼라에서 블루 칼라로의 전환도 주목할 만하다. 2025년 1월 중앙일보가 2030 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 53.4%가 블루칼라 직업에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2%에 불과했다. 정년이 없고 노력만큼 수익이 따른다는 점에서 블루칼라는 다채로운 커리어 여정을 설계하려는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했다. 이러한 직업 가치관의 변화는 엔잡을 통한 경험의 축적과 퍼스널 브랜딩의 확산, 그리고 자율성 및 성장 가능성을 증시하는 시대상과 맞물리며 더욱 가속화된다. 결국 화이트 칼라에서 블루 칼라로의 전환은 더 이상 수직적 이동이 아닌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확보해 커리어 여정을 입체적으로 완성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저는 이 파트 읽으면서 새로운 꿈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한 달 살기를 제주도 가서 살거나 저 강원도에 바다 보이는 곳에서 한 달 살거나 그러면 혼자 있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아이들도 막 올 것 같은 거예요. 손주들 데리고. 그러면 어쨌든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쵸? 혼자 조용히 이렇게 해서 뭐 아껴서 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맛있는 거 먹고 쓰고 하려면 비용이 여기서 비용을 좀 뺀다 해도 그 이상의 비용이 들잖아요. 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사업을. 이동하면서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진짜 뭐 여기저기 있잖아요. 살아보고 싶은 데가 되게 많잖아요. 뭐 전라도에 어디 또 바다 보이고 산에 좋은 데도 있고 막 그런 제가 이 집에 이사 오면서 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 이사 가거든요. 혼자서. 자기들 때문에 여기 왔는데 가요. 저기 그 광명역 근처 어디로 가요. 이사 가거든요. 다음 주에. 그래가지고 웃겨 죽겠어요. 그래서 예, 이사 가는데 이해가 가요.
저 이해가 좀 안 갔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트렌드를 이해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좀 유연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를 가는구나. 뭐 가는데 돈을 많이 벌면 돼요. 비용이 또 많이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비용 문제만 없으면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뷰 있는 곳을 와서 보니까 난 싫어. 이 좋은 곳을 떠나기 싫어라는 게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굳이 뭐 한 달 살기를 제주도 가든 뭐 바다 있는데 산 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을 찾아서 1년에 뭐 한두 번, 뭐 세네 번이라도 좋겠죠. 이렇게 이동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곳이, 그런 곳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제 꿈으로, 비용을 더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이동하게 되면.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근데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해. 굳이 저렇게 할 수 있나? 불편하지 않나? 내 집 아니면?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이 단락을 읽으면서 그게 사라지면서 새로운 꿈이 생기네요. 그래서, 어쨌든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저의 꿈이 하나 더 생겼다는 거. 네. 여러분들도 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이게 뭔가 활성화가 더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아침에 새벽부터 일찍 일어났어요. 네, 그냥 뭘 해야 될까? 처음엔 걱정하다가 걱정해서 될 게 아니야. 일단 어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자. 또 들어보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설정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들었던 게 선생님 강의를 또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또 이제 저희 또 딸이 또 해주는 말이 있어요. 강의 끝나고 나면 이런 건 어때? 옛날에 이렇게 잘했지 않았어? 그러고 막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제일 그래도 이제 그 자존심 상하지 않게끔 이렇게 피드백을, 아무도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지 않아요. 근데 저희 딸은 피드백을 해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오늘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이렇게 조합이 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저의 꿈도 찾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나의 꿈이 뭐지? 그러니까 돈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꿈꿀 수 있는 부분들 있죠.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삶이 뭐지? 돈이 없어서 짜쳐서 여기저기 다니지도 못하고 막 그러는 게 내 삶의 꿈이 아니잖아요. 원하는 것이 있었다. 그거를 이룰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죠. 예. 프리즈마이어로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마음껏 한번 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볼게요. 픽셀처럼 짧게 찰나의 향유.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때 화제가 된 네컷툰 는 밈의 생애를 네컷으로 압축한다. 소수의 의해 밈이 시작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공유하며 확산되지만 거대 브랜드가 손을 대는 순간 수명이 다한다는 내용이다. 국내에서 공중파 등장은 밈의 사망 선고라는 말이 공식처럼 쓰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오늘날 트렌드가 얼마나 짧고 강렬한 생애 주기를 갖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챌린지가 SNS를 휩쓸고 새로운 밈이 반짝이며 등장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다. 깊은 서사 대신 순간의 몰입을, 오랜 축적 대신 빠른 전환을 추구하는 시대. 픽셀 라이프의 마지막 모습은 픽셀처럼 짧게 찰나를 만끽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공유하다. 사진 공유 앱 비리얼, 그죠? 비리얼, 비리얼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2020년 출시된 비리얼은 바로 지금 당장을 콘셉트로 한 소셜미디어 앱이다. 하루 한 번, time to be 셀이라는 알림이 울리면 사용자는 2분 안에 현재 그대로의 모습을 찍어 즉시 공유해야 한다. 그야말로 필터도 보정도 없는 찰나의 모습이다. 또 되게 재밌네요. 그쵸? 비리얼의 제부상은 순간 몰입을 유도하는 찰나형 콘텐츠를 즐기는 추세를 반영한다. 비슷한 시기에 인스타그램 필터 없는
즉흥 촬영 기능인 퀵스냅을 선보이며 이 흐름에 합류했다. 인스타그램 친구에게 DM으로 보낼 수 있는 퀵스냅 또한 있는 그대로의 순간을 공유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번 보면 사라지는 기능 또한 찰나형 콘텐츠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런 소비 추세는 패션계에서도 두드러진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영, 코어의 유행이다. 영영, 그쵸? 땡땡 스타일을 뜻하는 이 용어는 특정 콘셉트의 패션 미학을 상징한다. 그 시작은 놈 코어로 SF 소설가 윌리엄 깁슨의 2005년작 패턴 인식에서 무색무취인 주인공의 옷차림을 묘사하기 위해 처음 사용됐다. 이후 패션계로 확산되며 보프코어, 블록코어, 발레코어, 사이버코어 등 수많은 변주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도서관, 사서처럼 지적이면서도 차분하고 빈티지한 무드의 라이브러리 언코어까지 등장한다. 땡땡코어는 패션 소비의 속도감과 찰나성을 상징적으로 압축한 키워드로 자리매김했다.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것들 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아요를 딴 분이 눌러주고 계세요. 아시는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열심히 좋아요를 눌러. 반갑습니다. 정말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누군가 들어와서 아는 분이요. 좋아요를 너무 열심히 눌러주고 네. 26분, 3분 만에 쫙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한 번 가면 오지 않은 것들. 최근에는 짧고 굵게 진행되는 페스타의 박람회에 대한 열기도 뜨겁다. 한정된 시공간에서 수많은 즐길거리를 압축해놓고 순간적 몰입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2025년 5월 관람객 3만 7천여 명을 동원하며 역대급 흥행을 기록한 올리브영 페스타를 필두로 첫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임에도 행사 기간 동안 전월 동기 대비 앱 거리액을 2배 이상 끌어올린 지그재그 뷰티 페스타까지 뷰티 업계의 대형 페스타들이 연이어 큰 성공을 거둔 것이 대표적이다. 2025년 4월에 열린 서울국제 불교 박람회와 6월에 개최된 서울국제도서전 역시 조기 매진 사태를 빚으며 지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팝업 스토어의 진화 역시 이런 흐름을 잘 드러낸다. 오픈 에즈 자료에 따르면 팝업 스토어 평균 운영 기간은 2024년 22.6일에서 2025년 5월 15.7일로 눈에 띄게 짧아지고 있다. 이제 2주도 길어서 10일 혹은 7일 동안 운영하는 팝업 스토어들도 늘어나고 있다. 2025년 상반기만 해도 국내 팝업 스토어 운영 횟수는 1,488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배나 급증했다. 운영 기간은 줄고 횟수는 늘어난 것이다. 이는 시장의 문법 자체가 긴 호흡 대신 짧고 임팩트 있는 순간의 몰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소비의 흐름은 제철 음식의 인기로 이어지고 있다. 극단적인 기후 변화로 계절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오히려 그 시기에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을 찾아 계절감을 온전히 느끼라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요즘 소비자들의 높은 기후 감수성과 찰나형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합쳐져 나타난 소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SNS에서 유행하는 제철 음식 달력이 이에 해당한다.
월별로 또 먹어야 하는 제철 음식을 달력과 함께 그림으로 나타낸 이 제품은 특히 도시에서 자라 자연의 시간표가 익숙하지 않은 기후 감수성 세대에게 인기가 높다. 업계에서는 이에 발맞춰 제철 음식과 관련된 프로모션과 신상품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11번가는 SNS를 뜨겁게 달군 시즌, 아이템, 계절 먹거리, 트렌디한 상품 등을 한자리에 모은 전문관, 제철 코어를 오픈해 지금 이 시기에만 경험하고 구매하기 좋은 제철템을 매달 새롭게 큐레이션해 선보이고 있다. 네, 30분, 3분 만에 다 읽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픽셀 라이프, 그죠? 음, 픽셀 라이프의 이제 전망과 시사점이 어떠한지 영원한 배터리 시대,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는 거를 내일은 1992일차를 내일 또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트렌드를 보면서도 꿈도 생기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회사가 아니라 정말 앞서가는 회사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이 트렌드를 여기서도 살아보고 저기서도 살아보고 직장 생활하면은 전혀 할 수 없는 일, 꿈이죠. 예. 근데 저희 일을 하면서도 놓지 않고 어디 가서나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가동이 되고 나서, 그쵸? 한 내년쯤에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한번 찾아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내일 금요일이에요. 내일 시크릿 가는 날이에요. 끝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뭔가 돈이 부족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못 간다. 그거는 할 수 없다는 게 밑에 깔려 있어요. 안 된다라는 게 깔려 있고 빠득빠득 사는 삶이 깔려 있어요. 그 삶이 계속 이어져요. 그 시간을 채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맡기는 거예요. 신께 맡기세요. 신께 맡기고 내가 놓고 나 다 해주실 거야.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를 관리하는 부분에 공부하는 부분에 내맡겨 버리면 또 신께 또 내맡겨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채워주신다는 거죠. 내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보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고민을 하는데, 아, 나의 생각 때문에 내가 잘 갈 수 있는 거를 가로막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정 안 했어도 오늘 또 한번 결정해 보시는 내 고집은 내 생각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한번 신께 이렇게 내맡기는 한번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크릿 1박 2일로 아침에 9시 반부터 호키스 박사님 영상 보여주시고 수업이 또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계속 큰 게 무엇인지 큰 뜻을 보고서 움직이시는 게 지금 내 앞에 코앞에 있는 것만 보잖아요. 코앞에 보는 것만 있으면 삶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고통 속에서 계속 살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비전을 보고 희망을 보고 내가 이루어진다는 신께 그냥 내맡겨 버리는 그런 날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 토요일은 또 이제 호킨스 박사님 영상 보는 날이에요. 둘째 주죠. 예, 그래서 서울에서 영상 보는 날이고요. 3월 22일 날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초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에너지, 여러분들 기분이 저는 픽셀 라이프 필코노미에서 여러분들의 기분은 얼마입니까? 당신의 기분은 얼마입니까? 그쵸? 그게 여러분들의 경제와 감정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에 참, 진짜 맞구나. 트렌드로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부와 의식,
경제와 의식, 감정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17년 전부터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멘토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내 것을 내려놔야 이 부분에 딸려 있는 거죠. 내 것을 계속 내 생각을 관철시키면서는 늦어진다라는 거. 네, 각성하시고요. 네, 또 내일 뵙겠습니다. 네, 끝나고 명상 있습니다. 음성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